If I wrote you a symphony, just to say how much you mean to me, what would you do? If I told you you were beautiful, would you date me on the regular? Tell me, would you? 안녕하세요, 상아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배경이죠. 저는 지금 본가에 와 있어요. 여름 여행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불을 일주일 동안 본가에 맡겼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제사가 있기도 해서 겸사겸사 지금 본가에서 꽤 오랫동안 지내고 있어요. 제가 직접 짠 자몽 오렌지 에이드예요. 제가 진짜 손으로 짰어요. 심지어 그걸 뭐라 그러죠? 스퀴저? 스퀴저도 없어가지고 진짜 그냥 맨손으로 악으로 깡으로 쭉쭉 짜서 만든 자몽 오렌지 에이드인데, 보시면 제가 알갱이들도 조금 넣었어요. 알갱이들도 이렇게 먹었을 때 씹히는 맛이 되게 맛있거든요. 이런 알갱이들도 넣으면 더 맛있고, 설탕이나 꿀 넣고 탄산수 넣으면 아주 완벽한 에이드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 간만에 Get Ready With Me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제가 자연스럽고 투명한 그런 느낌에다가 레드립으로만 딱 화사함을 넣는 그런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지금 장마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날씨가 되게 흐려요. 근데 또 흐린 거 나름대로의 이 은은한 자연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하기에는. 흐린 날에도 선크림 필수로 발라줘야죠. 이니스프리 아쿠아 워터드롭 선스크림. 제가 요즘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인데, 이거는 유기자차 선크림이에요. 배타기 없이 가볍게 발리는 그런 제형. 살짝 흐르는 그런 크림 제형으로 되어 있고, 오늘은 제가 피부 표현을 투명해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일부러 백탁이 없는 가볍게 발리는 선크림을 골랐어요. 선크림 백탁 현상 있고 무겁게 발리는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제형이에요. 예전에는 저도 유기자차를 무기자차보다 더 선호하는 편이긴 했었는데, 가끔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서는 피부에 확실히 자극적이다라는 느낌을 받는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화학 성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니까 바를 때 살짝 열감이 느껴진다던가, 아니면은 피부가 따끔거리는 정도는 아닌데 따끔거리기 직전에 뭔가 자극을 받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는 선크림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제품은 사용하다가 중단을 하는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없어서 잘 애용하고 있는 유기자차 선크림 중에 하나예요. 다른 유기자차 선크림들보다 조금 더 순한 그런 느낌? 촉촉한 수분 세럼을 바르는 듯한 그런 질감이거든요. 수분감이랑 약간의 유분감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여름에는 수분크림 대신으로 사용해도 될 정도예요. 엄청 물광 느낌으로 딱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같이 물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피부를 표현하고 싶을 때 딱 바르기 좋은 그런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그리고 쿠션을 사용할 건데, 짜잔! 제가 따끈따끈하게 새로 사온 새 쿠션이에요. 오늘 영상이 이니스프리 PPL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깔맞춤 하는 느낌으로 베이스 제품들을 이니스프리로 사용을 하고 싶더라고요. 제일 리뷰가 많았던 라이트핏 쿠션, 요거를 사왔어요. 핑크 베이지. 이거는 PPL도 아니고 협찬도 아니고 제가 돈 주고 사왔어요. 되게 새끈빠끈한데? 회색깔의 쉐틴 느낌으로 빛나는 재질에다가 골드 금박으로 이니스프리 이렇게 딱 박혀있어요. 되게 고급지다.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네요. 샥. 이름이 라이트핏 쿠션이니까 되게 얇게 밀착이 되는 그런 쿠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좋은 평이 많아가지고 얘로 한번 골라봤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쿠션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새로 나오는 쿠션들, 뭐 입소문난 쿠션들 중에 딱히 저한테 100% 맞는 그런 쿠션을 발견을 못했거든요. 특히 로드샵 중에서는. 이거는 좋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컬러가 딱 제가 원하던 그런 화사한 컬러예요. 근데 저는 항상 화사한 톤으로 톤업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는 편인데, 이거 되게 괜찮은데? 약간은 세미매트한 제형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촉촉해요. 물광이나 수분감이 느껴질 정도의 촉촉함까지는 아니지만 촉촉하고 부드럽게 발리는 그런 편이네요. 오른쪽만 지금 가볍게 발랐거든요.
되게 자연스러운데? 보통 이렇게 밝은 컬러를 발랐을 때 제 피부 컬러에서 살짝 뜨는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 보통은 다 있는데 이거는 엄청 자연스럽게 톤업이 되는 그런 느낌? 되게 괜찮은데요? 단점을 찾자면은 커버력이 높진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려지는 쿠션에서 높은 커버력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얇게 한 겹 한 겹 올리면서 커버를 해주는 방법으로 발라주면 돼요. 이거는 수정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레이어를 해서 층층이 올려도 답답하게 두껍게 올려지는 게 아니고 부드럽게 제형이 잘 골고루 퍼지는 그런 느낌이네요. 제 피부에는 딱 잘 맞아요. 적당히 촉촉하면서 두껍게 올려지지 않는 그런 느낌. 지속력 부분에서만 평타를 치면은 제 데일리 쿠션으로 등극이 될 것 같은 그런 쿠션이에요.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글로시의 스트레치 컨실러. 요즘에 이 컨실러가 저의 동반자가 되었죠. 요거는 미국 여행 가가지고 글로시의 매장에서 사온 건데 너무 좋아요. 커버력이 높으면서도 매트하지가 않아요. 뻑뻑하지 않은 제형이라서 손가락으로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발라줘도 되게 편안하게 발리거든요. 글로시의 매장에 들릴 일이 있거나 직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 컨실러 구매해 오시는 거 추천합니다. 요즘에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피부가 약간 자극을 받아가지고 표면이 되게 오돌도돌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피부가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매끈하지 못할 때에는 차라리 수분광이 나는 느낌으로 촉촉하게 피부를 표현을 해주면은 피부결이 거칠어 보이는 그 느낌을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가지고 소음이 많이 들어갔겠다. 여러분 너무 시끄러웠죠? 창문 닫으면 이렇게 조용한데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그 다음에 파우더 처리를 해줄게요. 오늘은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를 사용을 할게요. 이게 크기가 딱 작아가지고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에는 얘만한 파우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추천했었던 그 포어 블러 파우더도 좋은데 그거는 크기가 조금 이것보다 크거든요. 한 요만하거든요. 그래서 파우치에 들고 다니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는데 그래서 얘를 챙겨온 것도 있고 걔랑 약간 차이점이 있다면은 포어 블러 파우더는 진짜 가볍고 자연스럽고 매끈한 피부로 마무리가 되는데 노세범 파우더가 훨씬 유분기를 확실하게 컨트롤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더 그 피부가 보송한 느낌이 훨씬 더 오래 가기도 하고 저는 이 노세범 파우더에 약간 민티민티한 이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은데 자세히 맡아보면은 이 노세범 파우더만의 민트 향이 있어요. 저는 이 향이 되게 좋아요. 상쾌하게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머리카락이 들러붙을 수 있는 이런 얼굴 외곽 부위를 눌러줄게요. 이런 데까지 촉촉하게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서 끈끈한 느낌이 들지 않을 때까지 눌러주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여기 코 옆부분. 코랑 콧볼에는 유난히 여름에 피지랑 땀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가 또 너무 촉촉해져 버리면 나중에 번들번들해 보이는 지저분한 느낌으로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마무리로 눈썹. 눈썹에 유분기가 남아있으면 눈썹 나중에 그릴 때 안 예쁘게 그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 눈썹 털 사이사이에도 유분기를 없애주는 거죠. 오늘같이 베이스를 촉촉한 제형을 많이 쓴 날에는 오히려 이렇게 확실하게 유분을 딱 잡아주는 파우더를 사용해주시는 게 나중을 생각했을 때 지속력 부분에서 좋아요. 이렇게 불필요한 부위들 유분기를 정리를 해줬고요. 힌스의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줄 거예요. 크림 타입이라서 피부에 찰싹 달라붙으면서 더 촉촉한 느낌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인데 제가 원래 샤넬의 이 하이라이터 밤을 사고 싶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그 유명한 하이라이터 밤을 사고 싶었는데 그게 다 품절이 돼가지고 못 샀거든요. 대신에 이 힌스 걸로 한번 사봤는데 만족스러워요. 샤넬 거를 사용해보지는 못해가지고 얼마나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사용감이 되게 괜찮아요. 대신에 유분기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바르면 기존에 발랐던 베이스를 약간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신경 써가지고 잘 발라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손가락에 묻혀가지고 가볍게 톡톡톡톡 누르면서 저는 발라줘요. 맑고 투명한 진주 빛깔이어가지고 피부에 올렸을 때 촉촉하게 화사하게 물기를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마가 조금 볼륨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마 중앙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주면은 볼륨감 있고 좀 시원시원해 보이는 그런 이목구비를 조금 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수분을 10% 머금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연출이 됐습니다. 컨투어를 해줄게요. 디올의 백스테이지 컨투어 팔레트를 사용을 할게요. 세 번째 컬러랑 두 번째 컬러를 믹스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밝고 이거는 너무 어둡기 때문이죠.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지는 않게 얼굴 외곽 부분만 조금만 터치를 해줄게요. 저는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여러 번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이거든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껏 실컷 마음 편히 놀러가지 못하는 게 지금 너무너무 아쉬워요. 제가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가 별거 없어요. 놀러 가는 게 좋아서. 저는 또 물놀이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번 주에 2번 정도 여름 휴가를 다녀오긴 했어요. 근데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해야 되고 식당 같은 데 가서도 이제 사람이 조금 밀집된 그런 공간에서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을 100%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작은 브러쉬로 코의 모양을 잡아줄게요. 은근히 스포츠에 도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나 물과 연관되어 있는 스포츠를 도전을 하고 싶은데 지금 서핑을 정복을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정말 내가 서핑을 정복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요. 끝! 이렇게 하면 피부 표현은 끝이에요, 완전히. 살짝 잡티가 보이기는 하지만 자연스러운 피부를 표현할 거라서 이 정도로 피부를 표현을 해줄게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저는 머리가 기본적으로 빨간빛을 계속 내뿜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애쉬나 뭐 그레이, 그린 이런 쪽으로만 염색을 하는데도 물이 빠지면 항상 이렇게 붉은 빛으로 남더라고요. 근데 뭐 한국인들의 한 60%는 붉은 톤의 머리색을 갖고 있다고 하긴 하던데 제가 바로 그 중에 한 명인가 봐요. 지금 제가 눈썹이 나 있는 거기랑 농도를 딱 맞춰가지고 빈 곳만 메워서 그려줄게요. 그리고 오늘은 평소보다 두께가 살짝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려고요. 한층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브로우 카라로 색깔도 입혀주면서 눈썹 결을 고정을 해줄 거예요. 네이밍의 터치업 브로우 메이커 딥브라운 컬러예요. 붉은기가 있는 고동색이거든요. 그래서 색깔도 자연스럽게 입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이 되는 이런 느낌? 요즘에는 특히 외국인들이 눈썹을 결을 완전히 위로 바싹 다 파마를 하는 그런 파마도 있더라고요. 눈썹 파마. 저도 살짝 해볼까 하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눈썹을 이렇게 결을 고정해가지고 연출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라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섀도우 바르기 전에 파우더로 눈두덩이 유분기를 한번 잡아줄게요. 저도 크리즈 현상이 장난 아닌 눈이어가지고 유분기를 이렇게 잘 잡아줘야 돼요, 눈가에. 베이스 섀도우는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니스프리 마이 아이섀도우 쉬머 낙엽진 코랄. 얇게 자연스럽게 바른다는 느낌으로 깔아줄 거예요. 톤 다운된 코랄 브라운 이런 컬러거든요. 이렇게 조금 묻혀서 붉은 느낌이 너무 많이 비춰지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발라줄게요. 요즘에 또 여름이다 보니까 공포 영화가 그렇게 끌리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진짜 웬만한 공포 영화들 새로 나온 거는 막 다 찾아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서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러면서 보긴 했는데 이상하게 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저만 그래요? 크니까 더 무서워가지고 더 못 보겠어. 최근에 약간 공포 스릴러 같은 영화를 봤어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B급 공포 영화인데 되게 신선한 내용이었어요. 별로 무섭진 않아요. 근데 거기에 햄스워드도 나오거든요. 크리스 햄스워드? 크리스 햄스워스인가? 햄스워드? 근데 그 배우가 나오는데 토르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가 나올 때마다 그냥 킬링타임용으로 가볍게 보기 그냥 괜찮은 정도? 지금 베이스 섀도우를 이렇게 발랐어요.
음영으로는 마이 아이섀도우 매트 말린 살구꽃잎. 이름 그대로 살구 빛깔이 은은하게 올라오는 브라운 컬러예요. 편안하게 아이라인 영역을 넓게 칠해준다는 느낌으로 음영을 넣어줄게요. 안녕! 이브입니다. 카메라 배터리 가려고 움직여서 이브가 깼어요. 아이 메이크업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속눈썹을 컬링을 해줄게요. 이니스프리 무화과 에디션, 무화과 플랫 라이너, 무화과 봉봉이라는 컬러인데 무화과 컬렉션 나왔을 때 바로 매장에 달려가가지고 구입을 했던 아이라이너거든요. 발색이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 이런 컬러예요. 근데 심이 동그랗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납작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릴 때 너무 편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게 아마 지금 단종이 되었을 거예요. 무화과 컬렉션으로 나온 제품이라서.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니스프리에서 이 플랫 라이너로 하나 새로 라인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언더라인에 항상 음영을 넣어주는 편인데 지금 이게 음영을 안 넣은 상태고 이렇게 속눈썹 라인을 따라서 은은하게 음영을 넣어줘요. 눈이 조금 더 트여서 커 보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아이라인은 1차로 완성이 되었고 마스카라를 한 다음에 점막을 채우면서 다시 완성을 시켜줄게요. 페리페라 잉크 컬러 카라가 브라운 컬러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올리브영 가가지고 발견을 해가지고 냉큼 사왔죠. 제가 또 잉크 컬러 카라 인생템인 사람으로서 브라운 컬러를 제가 또 안 써볼 수가 없죠. 역시. 그리고 이제 점막을 잉크 라이너로 채워줄 거예요. 프로에이 청담의 이지앤 프로 라이너 브라운 컬러인데 저는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을 채우면은 번지는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잉크 제품으로 채워주는 편이에요. 점막이 너무 많이 보인다 하는 이런 가운데 부위만 가볍게 메꿔줄게요. 그리고 아까 그린 눈꼬리를 따라서 아주 얇은 눈꼬리를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줄게요. 이니스프리 마이글로우 스파클 달빛 로즈 골드 얘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얘를 애교살에 발랐을 때 은은하게 반짝이는 게 되게 예쁘거든요. 톡톡톡 이렇게 바르면 아까보다 조금 더 화사한 느낌으로 애교살이 완성이 돼요. 이제 대망의 레드립만 발라줄 차례예요. 이거는 구찌뷰티의 립스틱이에요. 루즈 아 레브르 샤틴 골디 레드라는 컬러인데 군더더기 없이 맑은 레드 컬러예요. 저는 얘를 블러셔로도 사용을 해줄 거거든요. 이게 채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손가락에 조금씩만 묻혀서 톡 찍어서 잘 퍼뜨려줘야 돼요. 홍조 같은 느낌으로 그 광대 윗부분에다가 이렇게 발라줄 거예요. 촉촉한 타입의 립스틱이어가지고 이렇게 블렌딩 할 때도 되게 잘 되거든요, 부드럽게. 확실히 립스틱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면은 블러셔로 나온 제품들은 흰기가 살짝 포함이 되어 있고 텁텁한 느낌이 있는데 되게 맑아요, 립스틱으로 이렇게 블러셔를 해주면은.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잘 더해지기도 하고. 입술에다가도 발라줄게요. 오버립을 해서 발라줄 거예요.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지게 해준 다음에 지저분한 입술 라인은 면봉으로 짜잔! 레드립 바르니까 메이크업이 확 살아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어요. 이거는 크랭크라는 브랜드에서 산 숏 니트 가디건이고 엄청 짧아요, 길이가. 배꼽에서 훨씬 더 위로 올라오는 이런 길이라서 이렇게 하이웨스트로 되어 있는 하의랑 매치를 했어요. 바지는 에이블리에서 구입을 한 건데 엄청 편해요. 이렇게 통이 큰 슬랙스 느낌인데 요즘에 회색 슬랙스에 좀 빠져가지고 이런 컬러를 자주 입어요. 가방은 하얀 색깔 가방을 멜 건데
제가 보관을 잘못했더니 이렇게 빨갛게 이염이 됐더라고요. 여기 부분이. 지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어요. 이츠백이라는 브랜드 가방인데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근데 잘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아무튼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미니 백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